저 사실 마약 전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건 내용 중 하나인 바로 저 마약 전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한번 노력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저희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마약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재범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그 중독성 때문에 재판부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력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의 쟁점은 과연 이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가 아니면 누범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투약인가 판매 유통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이러한 쟁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형법상 제37조 후단입니다. 사후적 경합범위라고 부르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논리 중에 가장 강력한 논리에 해당합니다.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후단 경합범,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데 그 범행 이전에 있었던 마약 전과에 해당합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요. 보험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심지어 마약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사건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이 필로폰과 대마의 범행이 적발이 되었고 그걸로 기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확정된 죄가 있는데 이 확정된 죄와 저희 사후적 경합범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판사님 저 사실 제가 그때 집행유예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받을 때 이 마약 사건도 동시에 제가 재판을 받았다 한다면 저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결을 받았다라는 사건과 새롭게 수사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모든 형량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여기에 합쳐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판례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판례 문구입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중대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당사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한다 라고 판결 문구가 되어 있죠. 따라서 과거에 내가 판결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의 범행이다 라고 한다면 강력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볼게요. 두 번째 핵심적인 사유는 바로 자수입니다. 사건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수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때 현재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공범들이 적발이 되고 구속이 됐는지 또는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저희가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발각하기 전에 자발적인 신고가 됐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형법상 자수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인천지방법원인데요. 이 당사자는 범행 직후에 보호관찰서에서 범행을 자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거는 1회의 투약을 거쳤어요. 자,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7번에 걸쳐서 동종 전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 초기에 저희가 상담을 하고 내용을 도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보호관찰소에 내가 스스로 가서 자수하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약 사건의 특수성이죠. 바로 공적입니다. 이 공적은 단순한 투약을 넘어서서 상선이라고 할 수 있죠. 판매 유통 관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다. 이거는 특별 감경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마약 사건의 특수성이 있죠.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사건은 단순 투약에 대해서 매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특히 A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재판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소환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이 유리한 정상이다 라고 판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법적으로 사후적 경합범이다. 두 번째, 사건 초기에 자발적으로 내가 범행에 자수한다. 세 번째, 마약 사건에서 내가 공적을 쌓는다.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단 하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들이 결국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을 저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실 마약 전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 제가 사실 마약 전과가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에 기여를 한다면, 수사에 기여를 한다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A파트로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